동네 구석진 골목, 낡은 한의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정혜원, 올해 59이라고는 믿기 힘든 탄탄한 근육질 몸매에 주름 하나 없는 동안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몸에 딱 붙는 니트 원피스, 파마한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찰랑거렸습니다. 선생님, 여인은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곳이 아파요. 그곳이요? 네, 여자로서 그곳이요. 아시잖아요, 선생님. 정혜원은 침착하게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여인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침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디에 놓으시는데요? 여성 건강에 좋은 혈자리에. 그날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그 여인이 시장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얼굴, 가벼운 걸음걸이, 10살은 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허준 선생 덕분에 다시 여자로 살맛난다. 여인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낙네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다시 여자로 살맛난다고? 그게 약 얘기야? 아니면 동네 아낙네들은 앞다투어 한의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선생님, 저도 그 처방 받고 싶어요. 저도요, 선생님. 과연 한의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이 오늘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만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골목 안쪽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원한 의원이라고 쓰인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이 한의원은 동네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아침 7시부터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왔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아낙네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생기가 돌아 보였어요. 박 여사님, 어서 오세요. 어젯밤은 좀 주무셨습니까? 한의원 안쪽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정혜원, 이 한의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올해 59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탄탄한 체격에 주름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정혜원의 옆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의 얼굴선은 또렷했고 어깨는 넓고 당당했어요. 동네 아낙네들은 농담 삼아 정혜원을 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드시는 약이 뭔지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하지만 정혜원은 언제나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먹는 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규칙적인 생활과 산책, 그리고 마음을 편히 먹는 것뿐이죠. 약은 병을 고치는 것이지 젊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료실 안은 은은한 약초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약장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각 서랍마다 한자로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 수십 년간 이곳을 지켜온 약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원은 환자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게 환자의 맥박을
읽어내고 있었죠. 눈을 감고 집중하는 정혜원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스승의 모습 같았습니다. 요즘 밤에 잠이 안 오시죠?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나시죠? 어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요. 환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던 다른 안학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역시 선생님은 맥만 짚어도 다 아시네. 정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맥을 보니 간의 기운이 울체되어 있고 신장의 음기가 부족합니다. 심장의 화기가 위로 치솟고 있어요.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혜원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빠르게 처방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글씨는 또박또박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붓으로 쓴 듯한 한자들이 종이 위에 펼쳐졌습니다. 눈개승마를 중심으로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약초는 갱년기 열감과 관절통의 특효약이에요. 예로부터 여성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약재로 알려져 왔죠. 특히 안면홍조와 야간발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 먹으면 정말 좋아질까요? 요즘 남편한테도 짜증만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랬거든요. 애들한테도 괜히 화만 내고요. 정혜원은 환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마음을 편히 가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에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혜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죠. 환자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우리 남편은 이해를 못해줘서 혼자 속상했거든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다른 안학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 우리 나이 되면 다들 그렇게 되는 거지. 남자들은 절대 이해 못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남편들은 모르잖아. 진료가 끝나고 환자가 나가자 곧바로 다음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정혜원의 하루는 쉴 틈 없이 이어졌어요. 오전 내내 갱년기로 고생하는 여인네들이 줄을 이었고 정혜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진맥하고 처방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시큰거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아프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갱년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약해지는 거죠. 눈개승마의 우슬과 두충을 더해서 처방해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에도 좋고 기운도 회복되실 거예요. 정혜원은 환자 하나하나의 증상을 꼼꼼히 체크하며 맞춤 처방을 했습니다. 어떤 환자는 불면증이 심했고 어떤 환자는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어떤 환자는 기억력 감퇴로 고민했고 어떤 환자는 식욕부진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원은 모든 증상에 정확한 해답을 내놓았어요. 이 약은 심신을 안정시켜줍니다. 밤에 꿈 없이 푹 주무실 거예요. 이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실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혜원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김밥 한 줄로 요기를 하고 한의원 뒤편 작은 텃밭을 돌아보았어요. 그곳에는 직접 가꾸는 약초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눈개승마, 당귀,
청궁, 백작약. 정혜원은 이 약초들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만지며 약초를 키우는 시간은 정혜원에게 유일한 휴식이었어요. 너희들 덕분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시는구나. 올해도 잘 자라주렴. 정혜원은 물을 주며 약초들과 대화를 나누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환자를 대할 때만큼이나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어요. 오후가 되자 다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단골 환자도 있었고 소문을 듣고 처음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정혜원은 모든 환자를 정성껏 대했고 그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한결 나아졌어요. 얼굴 화끈거리는 것도 줄었고 밤에도 잘 자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몸조리 잘하시고 처방대로 꾸준히 드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하고도 대화 많이 하세요.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은 여전히 환자들로 가득했고 정혜원의 하루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온화한 미소만 가득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환자를 배웅할 수 있었습니다. 정혜원은 진료실을 정리하며 오늘도 많은 여인네들의 고민을 들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어요. 약장 서랍을 하나씩 닫으며 내일 사용할 약재들을 점검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원은 잠시 창가에 서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정혜원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가운을 벗었습니다. 그렇게 혜원한 의원의 하루는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단골 환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제 선생님이 지어주신 약 먹고 정말 푹 잤어요. 저도요. 얼굴 화끈거리는 것도 많이 나아졌고요.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가 대기실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의원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윤정이 올해 55이라고는 믿기 힘든 화려한 외모의 여인이었어요. 짙은 붉은색 립스틱에 파마한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몸에 딱 붙는 니트 원피스는 그녀의 몸매를 드러냈습니다. 손목에는 금팔찌가 여러 개 찰랑거렸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안녕하세요. 윤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대기실 아낙네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처음 보는데. 옷차림 좀 봐. 한의원에 저렇게 입고 와. 윤정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처음 오는데요. 진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곧 선생님 부르시겠습니다. 윤정이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은 그녀의 모습에 아낙네들은 더욱 수군거렸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치장을 하고 다녀.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래? 잠시 후 정혜원이 진료실 문을 열고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윤정이님 들어오세요. 윤정이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대기실 아낙네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혜원은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윤정이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온몸이 다 아파요. 정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맥을 짚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목 좀 내밀어 보세요. 윤정이는 손목을 내밀며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정혜원은 맥을 짚으며 기다렸어요. 그곳이 아파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정혜원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곳이라고 하시면 여자로서 그곳이요. 아시잖아요, 선생님. 윤정이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혜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갱년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건조함과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선생님. 남편하고도 그게 힘들어서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대기실에서도 들릴 만한 크기였어요. 정혜원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맥을 보니 음어하왕 증상이 심합니다. 신장의 음기가 부족하고 간의 열이 과도하게 올라와 있어요. 당연히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희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치료가 되나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나요? 정혜원은 처방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눈개승마를 중심으로 음기를 보충하는 약재들을 배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침 치료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침도요? 그럼 어디에 놓으시는데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주로 삼음교, 태계, 관원 같은 혈자리에 놓습니다. 여성 건강에 좋은 혈자리들이죠. 정혜원은 침통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윤정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혜원은 정확한 위치에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아, 시원해요. 뭔가 뻐근했던 게 풀리는 것 같아요. 윤정희의 감탄 소리가 진료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대기실 아낙네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뭐가 저렇게 시원하대? 침 맞는데 저렇게 소리를 내?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15분 정도 침을 맞은 후 윤정희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벌써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정혜원은 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셔서 침 치료 받으시고 약도 꾸준히 드세요. 한 달이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윤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대기실을 지나가는 윤정희를 아낙네들은 예리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윤정희가 문을 나서자마자 대기실이 술렁거렸어요. 뭐래? 그곳이 아프다고 했어?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곳이 아프다고. 허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대?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갔지만 대기실의 화제는 오로지 윤정희뿐이었어요. 저 사람 남편이 사업한다더라. 돈 많이 번대. 그래서 저렇게 꾸미고 다니나 봐. 근데 그곳이 아프다니 무슨 병이래? 한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갱년기 때문 아닐까? 우리도 다들 그런 증상 있잖아.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 부끄럽지도 않나? 오후 내내 대기실의 화제는 윤정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바뀌어도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허준 선생님한테 특별한 처방이 있나 봐. 그래서 저 여자가 저렇게 좋아하면서 나갔나? 나도 다음에 여쭤봐야겠어. 저녁 무렵 진료를 마친 정혜원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대기실 아낙네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궁금증과 기대, 그리고 묘한 의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런 처방 받을 수 있나요? 한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처방 말씀이십니까?
정혜원이 되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분처럼요. 정혜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안학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동네 골목길에서 안학내들의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허준 선생님한테 특별한 비법이 있나 봐. 그러게, 저 여자 얼굴 좀 봤어? 완전 환해지지 않았어? 나도 내일 가서 여쭤봐야겠어. 소문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동네 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채소 가게 앞에서 물을 고르던 안학내 하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기 저 사람 윤정이 아니야?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걸어오는 한 여인이 보였어요. 하얀 피부에 윤기 나는 머리카락,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맞네, 윤정이 맞아. 어머, 완전 달라졌는데? 안학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윤정이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거든요. 얼굴에는 기미가 있었고 눈가 주름도 선명했어요. 피부색도 칙칙했고요. 하지만 지금 걸어오는 윤정이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피부는 맑고 투명했고 얼굴에 생기가 넘쳤어요.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이었죠. 윤 여사님, 어쩐 일이세요? 피부가 완전 좋아지셨네요. 한 안학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허준 선생님 처방 받고 10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허준 선생님이요? 해원한 의원? 네, 맞아요. 한 달 동안 약 먹고 침 맞았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안학내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진짜 효과가 있나 봐. 한 달 만에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윤정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상점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학내들은 윤정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윤 여사님, 무슨 약을 드셨어요? 허준 선생님이 특별한 처방을 해주셨어요. 눈개승마라는 약초가 들어간 특별한 약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침도 맞았고요. 침은 어디에 맞으셨어요? 여성 건강에 좋은 혈자리래요. 정확한 이름은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는데 배 쪽이랑 다리에 놓더라고요. 안학내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아졌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도 완전 좋아하고요. 요즘 우리 부부 사이가 신혼처럼 됐어요. 어머, 안학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봐야겠다. 나도. 윤정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잠도 너무 잘 자요. 예전엔 밤에 몇 번씩 깼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요. 열도 안 나고요. 관절은 어때요? 무릎 아픈 거? 그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이제 힘들지 않아요. 안학내들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시장 안은 금세 윤정이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허준 선생님한테 갱년기 비밀 비법이 있나 봐. 그러게, 한 달 만에 저렇게 달라지다니. 나도 내일 당장 가봐야겠어. 소문은 시장에서 골목길로, 골목길에서 집집마다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슈퍼 앞에 모인 안학내들은 오직 한 가지 화제만 이야기했어요. 윤정이 봤어? 완전 딴 사람 됐더라. 허준 선생님 처방이 그렇게 좋다던데? 갱년기 특효약이 있다더라. 다음 날 아침
혜원안 의원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부터 대기실은 가득 찼어요. 정혜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안악내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윤정혜 씨처럼 그 특별한 처방 받고 싶어요. 특별한 처방이요? 정혜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갱년기 특효약이요. 한 달 만에 10살 젊어지는 약이요. 정혜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특별한 처방은 없습니다. 환자분마다 증상이 다르니까 맞춤 처방을 해드릴 뿐이에요. 하지만 안악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윤정혜 씨가 직접 그러던데요. 특별한 약 먹고 완전 좋아졌다고요. 저도 그 약 좀 지어주세요. 저도요, 선생님. 정혜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어요. 그날부터 혜원안 의원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침 맞고 싶어요. 저는 윤정혜 씨랑 똑같은 처방 해주세요. 정혜원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진맥하고 처방하고 침 놓고 설명하고 점심도 걸을 때가 많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동네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혜원안 의원이 갱년기 동안 성질해요. 허준 선생님만 아는 비밀 비법이 있대요. 대기실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했고 예약은 일주일 이상 밀렸습니다. 정혜원은 당황스러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진료했어요. 갱년기는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다만 정확한 진단과 맞춤 처방,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귀에는 정혜원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정희처럼 젊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한의원 앞 골목길에는 항상 사람들이 서성거렸고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졌어요. 정혜원은 밤늦게까지 진료를 했지만 환자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좋아지고 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들의 감사 인사는 고마웠지만 정혜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질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앞의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정혜원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날 저녁 동네 포장마차에는 중년 남자들이 모여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한잔하러 나온 동네 남정네들이었어요. 자, 한잔합시다.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잔을 비운 남자 하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우리 마누라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옆자리 남자가 물었습니다. 맨날 허준 선생 얘기만 해. 아침에 일어나면 허준 선생, 저녁 먹으면서도 허준 선생, 자다가도 허준 선생 얘기야. 그러자 다른 남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요즘 맨날 한의원 간다고 화장하고 나가더라고. 맞아, 맞아. 우리 마누라도 요즘 화장을 왜 그렇게 진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술자리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남자들은 저마다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의원 가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좋아하면서 가? 병원 가는 거 아니었어? 그러게 말이야. 치료받으러 가는 건지 뭐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 소주병이 하나둘 비워지면서 남자들의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내가 물어봤어.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신대. 말을 들어준다고? 응, 그냥 진맥만 하는 게 아니라 고민 상담도 해주신대. 위로도 해주시고. 한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의사가 할 일이야? 약이나 지어주면 되지. 무슨 상담이야. 나도 그 말이 좀 이상했어. 병원에서 상담까지 해준다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만이었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허준이란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된대? 59이래. 근데 젊어 보인대. 우리 마누라 말로는 40처럼 보인다던데. 뭐, 40?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몸도 좋대. 근육질이고. 어떻게 알아? 가운 입고 있을 텐데. 글쎄, 우리 마누라가 그러더라고. 팔뚝이 탄탄하시대.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들은 소주잔을 들고 말없이 술을 마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불편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마누라들이 맨날 거기 가는 거 아니야?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병 치료하러 가는 거지. 병 치료? 한 달 넘게 가는데도 안 낫나? 매일같이 가잖아. 그게 침도 맞아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니까. 남자들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선뜻 말하지 못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마누라가 그러는데 윤정이란 여자 있잖아. 그 사람 완전 달라졌대. 어떻게? 얼굴도 환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대. 그게 한 달 만에 그렇게 됐대. 약 먹고 약이랑 침 맞고. 남자 하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약 먹고 침 맞았다고. 한 달 만에 그렇게 달라져? 뭔가 수상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술 기운이 오른 남자들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들끼리 모이면 허준 선생 칭찬 일색이야. 목소리도 부드럽고 손길도 따뜻하고 눈빛도 다정하대. 목소리, 손길, 눈빛, 그게 의사 얘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야, 우리 직접 가보자. 그 한의원에. 지금? 그래, 지금. 내 마누라가 거기서 뭘 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다른 남자들이 말렸습니다. 야, 진정해. 술 깼다가. 진정은 무슨, 우리 마누라가 매일 거기 가는데 가만히 있어? 남자는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어갔어요. 몇몇 남자들이 뒤따라 나섰습니다. 말리려는 건지 같이 가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한의원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한의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한의원 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술 취한 남자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것 봐. 이 시간에 웃으면서 뭘 하는 거야? 남자는 한의원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졌어요. 정혜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술 취한 남자가 정혜원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허준이야? 네, 그렇습니다만. 우리 마누라 여기 있어? 정혜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에 있던 환자들도 밖으로 나와 상황을 지켜봤어요. 지금 진료 중이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 시간에 무슨 진료야? 당신 뭐 하는 거야? 남자의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여보, 왜 이래요? 부끄러워. 안에서 한 아낙네가 나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팔을 뿌리치며 계속 소리쳤어요. 부끄러운 건 당신이지. 매일 여기 와서 뭘 하는 거야? 진료받는 거잖아요. 진료? 이 시간까지?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저 남자 술 취했나 봐. 한의원에서 무슨 일이래? 정혜원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아서 진료 시간이 늦어진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술 취한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해? 뭘 오해해? 마누라들이 맨날 당신 얘기만 하는데 그 순간 다른 남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눈빛이었어요. 소동은 10여 분 계속됐습니다. 결국 아낙네들이 남편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일은 동네방네 소문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는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어젯밤에 한의원 앞에서 난리 났던 거 봤어? 남편들이 질투하나 봐. 그럴 만도 하지. 마누라들이 허준 선생 얘기만 하니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치료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만 가는 한의원이래. 밤늦게까지 문 열어놓는데 거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정혜원의 명성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동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의원 앞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정혜원은 평소처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아낙네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들이 난리더라. 우리 남편도 요즘 눈치를 줘. 그래도 치료는 받아야지. 안 그래? 점심때쯤 한 아낙네가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김순자 50대 후반의 동네 이장 부인이었어요. 원래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김순자는 대기실에 있던 아낙네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허준 선생님 덕분에 정말 다시 살았어요. 아낙네들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진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허준 선생 덕분에 다시 여자로 살만 난다니까요.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여자로 살만 난다는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한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김순자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있잖아요, 그거요. 여자로서 그런 거 말이에요. 남편하고 그런 것도 이제 편하고 좋아졌어요. 대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낙네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그런 걸 여기서. 하지만 김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다들 그래서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허준 선생님 침 한 번 맞으면 정말 달라져요.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고. 김순자의 목소리는 한의원 밖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마침 밖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저 여자 뭐래? 허준한테 침 맞으면 뭐가 달라진대? 소문은 그렇게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순자가 한의원을 나서자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다시 여자로 살만 난대.
그게 약 얘기야? 아니면 사람들의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은 동네 전체로 번졌습니다. 허준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 여자들만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밤늦게까지 문 열고 뭐라는 거래. 남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누라도 거기 다니는데 이제 못 가게 해야겠어. 나도 그러려고. 뭔가 수상해. 저녁 무렵 한의원 앞에는 평소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아닌 구경꾼들이었어요. 저기가 그 유명한 한의원이래. 허준이란 사람 한번 봐야겠어. 정혜원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밖에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마지막 환자를 진료하고 있을 때 한의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섰어요. 정혜원 씨 계십니까? 정혜원은 놀라 일어섰습니다. 네, 제가 정혜원입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신고입니다. 불법 의료행위요? 저는 정식 한의사입니다. 면허증도 있습니다. 정혜원은 서둘러 면허증을 꺼내 보였어요. 경찰관은 면허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면허증은 확인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성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혜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구경꾼들은 수군거리며 한의원을 바라봤습니다. 경찰까지 왔네.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역시 수상했어. 경찰관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 저는 정당하게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그건 조사 후에 밝혀지겠죠. 경찰관들이 나가자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환자들은 서둘러 한의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한의원은 텅 비었습니다. 정혜원은 홀로 진료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혜원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환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정성껏 진맥하고 정확하게 처방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한의원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줄을 서 기다리던 환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정혜원은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환자는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되어서야 한 환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오랜 단골 환자였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니, 진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걱정되어서요. 환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선생님 얘기가 안 좋게 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무슨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게 여자 환자들한테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에요. 물론 저는 안 믿지만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말해요. 정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동안 명의에서 의심받는 사람으로 전락한 거였어요. 환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의원을 떠났습니다. 정혜원은 홀로 남아 텅 빈 대기실을 바라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의원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정혜원의 존경은 불신으로 바뀌었고 한의원은 깊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의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고 환자는 하루에 한두 명 오는 게 고작이었어요. 정혜원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혜원은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회관에 공고문을 붙였어요.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정혜원은 직접 손으로 쓴 공고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동네 회관에서 여러분께 제 진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해원안 의원 정혜원 올림. 공고문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허준이 뭔가 할 말이 있나 봐. 드디어 진실을 밝히나? 나도 가봐야겠어. 토요일 오후 동네 회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낙네들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함께 왔어요. 구경꾼들도 있었고 동네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회관 안은 금세 가득 찼고 밖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오후 2시 정각 정혜원이 회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혜원에게 쏠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잦아들고 회관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혜원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정혜원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제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게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정혜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진지했어요. 여러분, 갱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갱년기는 병이 아닙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힘든 이유는 신체적 변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혜원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갱년기는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공백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커서 독립하고 남편은 바쁘다며 집에 없고 자신은 늙어간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갱년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아낙네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혜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약초로 돕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위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눈개승마, 즉 대추 같은 약초로 증상을 완화시켜드렸습니다. 정혜원은 가방에서 약초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눈개승마입니다. 예로부터 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초입니다. 안면홍조를 줄이고 관절통을 완화시키며 불면증을 개선합니다. 사람들은 정혜원이 들어보이는 약초를 바라봤습니다. 칡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대추는 심신을 안정시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정혜원은 하나하나 약초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약초들을 환자분마다 다르게 배합했습니다. 어떤 분은 열이 많아서
열을 내리는 약재를 더했고 어떤 분은 기운이 없어서 기운을 북돋는 약재를 더했습니다. 정혜원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침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음교, 태계, 관원 같은 혈자리는 여성 건강에 좋은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들을 자극하면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증상이 완화됩니다. 아낙네들 사이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혜원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혜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환자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약초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불법입니까? 회관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단지 의사로서 제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정혜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남편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부인들이 제게 마음을 의지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주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혜원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만이 아닙니다. 가족의 이해와 사랑, 남편의 관심과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집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혜원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부부가 서로의 약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노고를 이해해주면 제 약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면 저는 계속해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회관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아낙네가 일어나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저희가 소문을 키운 겁니다. 다른 아낙네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은 저희 말을 들어주신 것뿐인데 저희가 오해를 만든 거예요. 남편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원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내들이 왜 한의원에 가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집에서 들어주지 못한 이야기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한 아픔들, 그것들이 아내를 한의원으로 이끈 것이었어요. 정혜원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며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쳤어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관을 나서는 정혜원의 뒷모습을 사람들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정혜원이 회관을 나서려는 순간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난번 술에 취해 한의원 앞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남자였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정혜원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남자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회관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또 무슨 일이래? 저 사람 지난번에 난리쳤던 사람 아냐? 남자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마누라가 선생님한테 간다는 게 싫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매일 화장하고 나가고 웃으면서 돌아오고 선생님 얘기만 하고 솔직히 말하면 질투가 났습니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마누라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마누라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들, 당신 때문에만 웃는다. 우리 마누라가 집에서는 안 웃거든요. 나한테는 짜증만 내거든요. 근데 한의원 다녀오면 웃어요. 그게 당신 때문 아니고 뭡니까? 회가 나니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남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혜원은 단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남자와 마주 섰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아닙니다. 정혜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들이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제가 대신 들어준 겁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혜원은 회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들께 묻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부인의 손을 잡아보셨습니까? 남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기뻤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가 나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어떤 것이 힘드신지, 무엇이 필요하신지, 그리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정혜원은 처음 말했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부인께서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바쁘더라도 하루 5분만 자기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손 한 번만 잡아줘도 힘이 날 것 같다고.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제게 왔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정혜원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약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청이었습니다. 공감이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그것이 부인들에게 필요했던 진짜 치료였습니다. 아낙네 하나가 일어나 남편 옆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힘들게 했지? 남편도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부부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남편들이 아내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무 무심했어.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 이야기 들어줄게. 회가 나는 금세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껴안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확인했어요. 정혜원은 단상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 말했던 남자가 정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신 겁니다. 남자의 아내도 함께 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부부가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이 하신 겁니다. 저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다른 부부들도 하나둘 정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부 관계가 좋아졌어요. 정혜원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갱년기는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함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약이 되어야 합니다. 제 약보다 더 좋은 약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한 남편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혜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가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치료받으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어요. 정혜원은 회관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정혜원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뒤에서 부부들이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정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내가 아니었구나. 부부 사이의 단절이었어. 정혜원은 한의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오해는 풀렸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부부들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정혜원의 뒷모습은 의젓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었어요. 약초로 몸을 치료하고 경청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며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치유자였습니다. 한의원 간판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해원한 의원. 그 간판은 이제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이해가 시작되는 곳, 부부가 다시 만나는 곳,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정혜원은 한의원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환자들이 찾아올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올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치유받으러 올 것입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혜원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한의원 문을 열었어요. 대기실을 정리하고 약장을 점검하며 오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아침 9시 한의원 문이 열렸습니다. 부부 한 쌍이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지난번 회관에서 처음 사과했던 그 부부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혜원도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오셨네요. 네, 선생님. 저희 같이 진맥 좀 해주세요. 남편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평생 한의원에 와본 적 없던 남자였어요. 정혜원은 두 사람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아내의 맥을 짚었어요. 지난번보다 맥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요즘 남편이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도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정혜원은 이번엔 남편의 맥을 짚었어요. 남편분도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간 기운이 울체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요? 저는 멀쩡한데요.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갱년기는 여성만 겪는 게 아닙니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를 겪습니다. 다만 증상이 다를 뿐이죠. 정혜원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피로감, 의욕 저하, 불면증, 이런 증상들 있지 않으십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자꾸 피곤하고 잠도 잘 안 와요. 부부가 함께 치료받으시면 좋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정혜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맞춤 처방을 해주었어요. 아내에게는 눈개 승마와 당기를, 남편에게는 인삼과 녹용을 배합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오십시오. 침 치료도 받으시고 경과도 확인하겠습니다. 부부는 고맙다며 한의원을 나섰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정겨웠어요. 그 뒤로 한의원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같이 진맥해 주세요.
남편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대기실에는 부부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어요. 예전처럼 아낙네들끼리 수군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부가 함께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 가득했어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먹자. 정혜원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후가 되자 윤정이도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처음 그곳이 아프다고 했던 그 여인이었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윤정이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수수하지만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왔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 덕분에 요즘 행복해요. 윤정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 든든해요. 정혜원은 두 사람을 진료했습니다. 윤정이의 증상은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이제 약을 조금씩 줄여도 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니까 약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고 계시네요. 윤정이와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두 분이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환자를 배웅하고 정혜원은 진료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참 바쁜 하루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환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와서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원은 잠시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골목길을 걷는 부부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갱년기는 끝나는 병이 아니구나. 정혜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지나가는 과정이지. 부부가 서로의 약이 되어야 하는 문득 첫 환자가 생각났습니다. 20년 전 한의원을 처음 열었을 때 찾아온 할머니가 있었어요. 선생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할머니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약초는 몸을 치료하지만 사랑은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을. 정혜원은 약장 앞에 섰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해온 약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눈개승마, 당귀, 청궁, 백작약. 너희들도 수고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약은 따로 있었구나.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치유였어. 정혜원은 가운을 벗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함께 웃는 부부들, 서로를 걱정하는 눈빛들, 손을 맞잡은 따뜻한 손길들. 그것이 이 한의원에서 일어나는 진짜 기적이었어요. 젊음을 찾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정혜원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약초도 신비한 침술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함께하는 치유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귀 기울여 듣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젊음의 비결이었습니다. 정혜원은 한의원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부부들이 찾아올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어떤 치유가 일어날까요? 정혜원은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의원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저 멀리서 부부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내는 남편의 허리를 감싸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정혜원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부부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그렇게 혜원한 의원의 하루는 따뜻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이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약초로 몸을 치료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며 부부가 함께 건강을 되찾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약이 되어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한가운데 혜원한 의원이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가 꽃피는 곳,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 부부가 다시 손을 맞잡는 곳. 정혜원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아내들과 그들을 오해한 남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실을 지켜낸 한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한 비법으로 오해받았던 정혜원 선생.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약초로 치유하는 것. 결국 동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한의원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단절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갱년기는 끝나는 병이 아니라 함께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약은 약초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라는 것을,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혼자 견디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치유해 나가세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부부간의 고민이나 마음속 깊이 품은 서운함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깨달음 한 줄기가 되었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혜원 선생처럼 진심으로 경청하고 부부처럼 서로 손잡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황혼 사연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